자, 8회 30번입니다.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. 자, fx를 지금 밑에다가 이제 그려놨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 함수 gx가 있는데 합성이 돼 있잖아요. 그럼 보통 치환을 하죠. 그러니까 a의 사인에 파이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. 그러면 그 녀석의 그래프를 미리 좀 그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. 뉘어서 그린 거예요. 아무튼 주기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럼 합성이니까 우리가 보통 하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극값의 위치를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. 그럼 가장 먼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, 만약에 m의 값이 0이다. 그러니까 m이 뭐예요? 너의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정도 이제 문제는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다. m과 n의 크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m과 n의 순서상을 찾아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개요를 설명하면 내가 결국엔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를 m과 n으로 설명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도함수를 찾을 수 있고 이걸 적분하면 f를 구할 수 있는데 그 f에 영향을 주는 게 m하고 n이라고요. 그 m과 n에 의해서 결국엔 얘의 순서 상수항이 생길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상수항을 결국엔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m과 n의 순서상을 결정하는 모든 경우를 찾아라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만약에 m의 값이 0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지.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봐. 사실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이것도 극값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. 여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구나. 왜냐하면 알파의 5번이 얼마가 되는 거야? 2가 되는 상황이 되죠. 그러니까 가족권의 모순이 안 돼.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n도 0이 될 수 없을 거니까 니네 둘은 안 돼.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극값이 되는 위치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뉘어놓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요.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? 자,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라고.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요. 그러면 얘는 극값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 조건 부합합니다. 2보다 작은 쪽에 4개, 큰 쪽에 5번째 이렇게 되니까 조건이 부합되는 거야.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A라는 녀석을 지금 보세요. A가 결국엔 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건데 A는 양수라고 그랬어. 근데 그 A의 값이 M의 절대값보다 어떻게 무조건 커야 돼. 그래야 이렇게 두 군데가 생기죠.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m의 절대값과 n의 절대값이 클 때 작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지 말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. 그런 다음에 나중에 부호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경우로 다 보게 되는 거야. 그러면 이 a는 그러면 n의 절대값보다 작게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. 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긴 등호가 들어가죠. 왜 등호가 들어가냐. 보세요. 이걸 이렇게 키워서 여기 붙는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점들은 좀 지울게요. 이런 점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. 그러면 봐. 요 점은 극값이 되는 거죠. 그지? 요 점은 극값이 되는 거야. 여기도 그럼 같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엔 네가 돼야 돼. 그럼 여기서 순서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?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보면요. 이게 결국엔 f'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f'x는 최고 차이 개수가 3이 되겠고 x-m, x-n 이런 표현인 거야. 그럼 f'0이란 3 곱하기 m, n인 거예요. 이렇게. 거기다 a까지 곱해.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야. 이 녀석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.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쪽으로 합시다. 너한테서 최소가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면 되죠.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m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m의 절대값 자체가 1인 게 최소죠. 그럼 그 다음 a는 2일 때 최소죠. 그리고 n의 절대값이 2일 때 최소죠. 결국엔 a는 2라고 결정이 된 거고요. 요 순서상을 통해서 4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. 내가 아까 크기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m의 값이 1이고 n의 값이 2이거나 m의 값이 만약에 -1이고 n의 값이 2일 수 있죠. 그럼 이제 m이 n보다 작은 거긴 한데 지금 보세요. m의 값이 1인데 n의 값이 -2. 이게 좌우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m의 값이 그다음 얼마 -1이고 n의 값이 -2일 때 역전되는 것까지 다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f의 프라임 x가 3 x 뭐가 돼요? -1 x -2니까 이걸 적분하면 fx가 생기고 당연히 수식이 생기고 적분상수를 결국엔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. 근데 만약에 m이 1이고 n이 2다라고 이제 표현됐고 그럼 a가 2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럼 알파1이 어디예요? 여기가 바로 알파1인 겁니다. 맞아요? 이 자리가 이제 알파1인 거죠. 그지? 그렇게 되면 알파1
여기서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G 알파1이 32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. G 알파1.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는 알파1이 2분의 1인 거가 맞나요? 그죠? 요 자리에. 봐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. 그러면 G의 알파1 그러니까 F의 A의 사인에 2분의 파이 그러니까 F의 얼마가 돼요? 1이니까 2 이렇게 되나요? 그죠? F의 2의 값이 32가 되도록 뭐 C를 결정했다. 이런 식으로 하나 찾으면 돼요. 이건 이제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네 가지 경우들을 다 보게 되면 이 답도 네 개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.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. 나머지는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왜 케이스가 분류가 이렇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됐죠? 여기까지 30번 아주 어려웠던 킬러 문제였습니다.